안녕하세요. 수영시 목감지구 공인중개사 목감 안 대표입니다. 맞점을 하고 약간 졸린 시간이에요.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마시고 오후 근무에 힘을 내겠습니다. 돈으로 행복은 살 수가 없지만 달달한 케이크 조각 한 조각이랑 커피는 살 수가 있으니까 이 커피와 케이크를 마시고 힘을 내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도 하고 아파트 매매 금액도 고가이다가 보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세금은 어떨지 알아봐야지 되겠죠. 취득세는 어떻고 재산세는 양도세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텔이란 오피스텔과 아파텔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는 동일한데요. 아파텔이 요즘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파텔이 뭔가 하면은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합성을 해서 주거용으로 살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는 것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오피스텔과 아파텔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트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목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과 아파텔의 취득세는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관계가 없이 취득세는 4.6%예요. 오피스텔이 주택과 같이 1%에서 3% 낼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아니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 당시 주거용으로 분양한 게 아니기 때문에 4.6% 단일세율로 취득세가 나오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취득세에서 주의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법이 자꾸 바뀌었잖아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내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매수를 했다 하는 경우에는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주택이 1주택이 있으면은 8%의 취득세, 2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12%의 취득세로 중과가 된답니다. 조심하셔야지 되겠죠. 그리고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상가분 재산세로 부과되고 주택분의 재산세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해서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만약에 내고 있다면 이게 혹시 기존에 주택이 있다면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어서 종합부동산세에도 이제 합산이 될 수가 있어요. 합산 금액은 지금은 종합부동산세가 좀 인상이 되어가지고 11억까지를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에 합산이 되게 되면은 6억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피스텔이나 주택이 조정지역 이상에 지금 갖고 이게 있다면은 종합부동산세도 중과가 돼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은 지금까지도 주택수에서 제외하기 위한 메리트로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되어서 종합부동산세에도 합산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오피스텔을 공시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업무용으로 변동해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거용도에서 업무용으로 과세 대상 변동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재산세는 주택분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겠지만 주택수가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종부세나 양도세 이런 데는 이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의 양도세는 취득세하고는 좀 다르게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가 과세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주거용 재산세를 만약에 납부를 한다거나 업무용으로 했지만 새 들어오시는 분이 전입신고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주거용으로 판단하여서 주택으로 간주되어서 과세를 하게 되어요. 그래서 1주택자의 경우는 지금 양도세는 이제 21년 12월 8일 이후에는 12억까지가 비과세가 되니까 상당히 이제 양도세는 혜택이 높아졌죠. 기존 9억에서 12억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조정대상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2년 실거주를 하면은 비과세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의 분양권의 경우는 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단일세율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1년 미만에 가지고 있던 분양권을 처분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양도세가 70%에다가 지방세 7%를 더해서 77%, 그 다음에 1년이 초과되는 기간에 입주하기 전까지, 등기가 나한테 넘어오기 전까지 분양권을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66%가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세금으로 나가는 경우죠. 그런데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21년 6월 1일 이후에 만약에 구입을 해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구입을 해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77%, 66%를 적용이 받는데 단 하나 2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는 경우는 아파트 분양권과는 다르게 일반 세율로 양도세가 적용이 되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좋은 메리트가 아직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근데 오피스텔에서는 만약에 실거주를 하더라도 내가 아파트를 청약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청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청약 시에 무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에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는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거용이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업무용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실거주를 하면서 청약 기회를 노리다가 2년의 실거주 요건도 충족을 하고 또 내가 아파트에 청약을 했는데 당첨이 되었다면 그야말로 아주 금상첨화이겠죠. 아파텔이나 오피스텔에 매매를 할 경우에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유용한 정보들은 많이 쌓아가도록 할 수 있게 노력을 할게요. 네, 오늘도 스마일입니다. 감사합니다.